자, 서치 클릭. 안녕하세요. 과학평론가 이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자 장우재입니다. 제 평소 만나면 언제나 이렇게 과학 이야기를 자주 나누기도 하지요. 당연히 오늘은 진짜 할 말이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흥미롭게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죠? 뭐 이 주제로는 뭐 하루 종일 떠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 좀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죠. 겁나시군요. 근데 두 분 약간 좀 친분이 있어 보여. 친구래요. 아, 친구야. 어쩐지 엄청 편하게 하시네. 자, 우리가 요즘 가장 빠져있는 분야가 사실 과학이랑 건강 두 가지잖아요. 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 과연 건강하게 살려면 어떤 과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알아야 되는가? 사실 과학을 빼고는 아무 이야기도 진행될 수가 없죠. 어디부터 얘기를 시작해봐야 될까요? 우리 몸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려면 어디가 제일 먼저냐. 사실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만 사실 죽음을 정의할 때 뇌가 죽는 뇌사, 심장이 뛰지 않을 때 우리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결국엔 살아있다라고 하려면 뇌와 심장이 건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 뇌랑 심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과학적인 지식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뇌 기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잠, 멜라토닌, 그런 거 말고 영양소 중에서 혹시 있다? 영양소 중에? 뇌에 관련된 영양소가 있어요? 영양소라고 하면 사실 생각 외로 뇌가 굉장히 지방이 많다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지방. 지방 꼈다 그러죠. 이독실이.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방하면 이제 내 몸에서 좀 빼내고 싶다. 지방질이 없는 몸, 뭐 근육질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지방인 거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지방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일단 이 지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우리 몸에서 물을 제외하고 나면 단백질과 지방이 몸 전체의 85%를 차지하게 되는데 저렇게 많이 그중에 차지하나요? 지방이 단백질도 납득해. 40%를 차지한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건강이네. 굉장히 중요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40이나 된다는 건 이게 필요가 없었다면 인간과 모든 생명체는 진화를 해왔으니까 지방이 필요가 없는 거였다면 이걸 그 정도로 싸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부위이긴 한데 그렇지. 지방이. 그럼 지방이 그럼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체내 모든 세포막의 주 성분이 이제 지질로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방 자체가 또 체내의 필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기도 한다. 모든 곳에 쓰이는 거죠. 지방이 진짜 생각보다 하는 역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우리가 알고 있는 ADK 같은 경우에도 흡수하고 수송에 관여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을 좀 극단적으로 안 먹는 경우에는 비타민의 결핍이 오고 네. 영양소 결핍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 진짜요? 막 일부러 안 먹으면 안 되는구나 또. 어느 정도는 챙겨 먹어야 하는 거야. 특히 뇌 기능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방이죠. 뇌의 60%가 지질, 성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지방을 먹거나 혹은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방으로 되어 있는 세포막이 괴사되고 또 세포가 괴사된다면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 기능 장애가 시작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지방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있게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대체 건강하지 않은 지방이 뭐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기 지방 이런 거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건강한 지방 좀 알려주세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네. 그럼 어떤 지방을 먹어야 좋을까요? 그렇지. 필수 지방. 아무래도 음식에 있는 형태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한테 다시 묻지 말고 답을 좀 해보란 말이죠. 뭘 먹을 거냐라고 한다면 이것만 생각하면 일단 한 90% 정도 정답이 되는 것 같은데 현대인은 오메가3를 먹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해요. 오메가3가 저도 항상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데요. 또 통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 일단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종류예요. 그리고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지방산인 겁니다. 건강한 지방.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의 종류. 일단 결론은 오메가3가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거죠. 자, 나온다. 오메가3, 오메가6.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중 가장 작은 단위를 본다면 역시 세포. 세포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세포도 따로 존재하는 만큼 얘네들의 껍데기를 구성하는 세포막이라는 게 가장 그래, 중요할 그렇지. 수밖에 없어요. 그죠? 생선 껍데기에 제일 많다 그랬어, 맞지. 오메가3가.
근데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 바로 이 오메가3와 6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지방산이 세포의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서로 되게 경쟁적으로 반응을 해요. 특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염증 과정, 이 염증 반응을 조절해야 되는데 네. 오메가3라는 물질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가라앉히라고. 소염 효과를 갖고 반대로 오메가6는 염증을 항염 일으키는 역할, 역할을 해요. 소염 역할. 올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네. 존재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염증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우리의 방어작용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염증이 과다한 게 문제인 거예요. 오메가6가 과다한 경우에는 계속 염증이 있다가 혈관 세포에서도 염증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염증이 나서 상처가 난 그 혈관으로 콜레스테롤이 들어가서 쌓이면서 혈관이 막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고혈압도 되죠. 고지혈증으로 이어지죠. 그러다가 심장질환 발생이 높아지기도 하니까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 암이 되기도 한다. 굉장히 염증 수치는 우리가 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중요한 건 일으키고 가라앉히는 녀석들의 비율. 이 비율이라는 게 가장 황금 중요하다는 비율. 그러네. 문제로 어. 갈 수가 있어요. 와 진짜 똑똑하다. 사이즈 다르네. 그럼 어느 정도 비율이 중요한 거냐? WHO에서 권장하기는 오메가3를 1이라고 했을 때 오메가6는 네. 4 정도, 1대 4 정도로 1대 균형 4 섭취를 비율. 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1대 20, 어머. 1대 100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메가6를 많이 섭취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많이 먹었었나 보다 그동안. 불필요한 지방. 우리도 모르게. 옥수수 중심의 가축 사료와 식물성 기름 제조 기술의 발달 이것 때문입니다. 풀을 먹고 자란 소의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 4인데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소고기의 네. 경우에는 오메가6의 비율이 1대 60까지 올라가요. 어머. 진짜요? 저렇게나 많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옥수수만 먹고 자라면. 그런데 이게 소뿐만이 아니라 돼지도 우리가 사료를 먹죠. 닭도 그렇죠. 가공식품, 식물성 기름들도 보면요. 오메가6가 높은 경우가 꽤 어머. 많이 있습니다. 어머. 그러면 이게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이 되려 오메가6가 더 많이 많이 섭취. 들어가 있어서 우리도 높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네. 왜 그러지? 와. 나 되게 배신감 느끼네 갑자기 막. 자, 우리가 이쯤에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우리가 몹시도 사랑하는 그 소고기. 여기에 오메가 친구들의 비율이 깨졌다는 게 충격적이에요. 도대체 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게 깨졌을까 싶긴 해요. 과거의 소고기 지방을 보면 우리가 흔하게 보는 흰색이 아니라 약간의 노란색을 갖는 지방이었습니다. 과거예요? 왜냐하면 소가 풀 먹이면 거기 있는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이런 물질들의 함량이 높아지는데 이 분자들이 식물의 녹황색을 만드는 물질이기 때문에 풀을 먹고 자라는 고기들의 지방은 약간의 노란색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풀에 있는 그 비타민 K1 이게 바로 동물의 내장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칼슘을 뼈에 붙이는 비타민 K2로 전환이 돼요. 근데 문제는 공장식 사육으로 키우는 소는 옥수수 사료를 먹다 보니까 칼슘을 뼈로 보내주는 비타민 K2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의 뼈에도 악영향을 끼쳐가지고 일명 안진뱅이 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풀을 먹고 자랐더라면 괜찮은데 거기에 옥수수 이제 사료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먹으니까 결국 그런 고기를 먹는 인간에게도 여전히 영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연쇄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을 자세히 따져보고 점검해 볼 필요성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요리할 때 많이 쓰는 콩기름은 오메가3랑 6 비율이 1대 9. 적당한 것 같긴 한데 아닌가? 근데 어쨌든 높긴 높다. 또 씨앗에서 우리가 기름을 뽑는 과정, 네. 이 과정에서 높은 고온으로 가열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산소랑 더 쉽게 만나 결합하기 때문에 산화 혹은 산패라는 반응이 발생해 버립니다. 결국 바꿔 말하면 산소 때문에 기름이 상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음식을 하면서 열을 가하게 됐을 때 증기가 나오고 뭔가 시큼한 네. 냄새가 난다. 그럼 그 기름에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어머. 보통 그런 줄 알았는데 다 사실 식물성 기름 이러면 다 네, 건강에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보통 집 냉장고도 열어보면 우리 집 냉장고만 보더라도 가공식품이 꽉 차 있어요. 이런 가공식품들은 사실 그 제조 과정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과한 오메가6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미국의 경우에는요, 1959년에서 2008년 사이에 미국인의 지방 조직 내에 오메가6의 농도를 봤더니 9.1%에서 21.5%로 무려 136%가 증가한 겁니다. 사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메가6 자체가 문제 있다 해서 우리가 피하면 안 돼요. 이 필수 지방산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지로 오메가6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메가3를 보충을 함으로써 오메가3와 6의 비율을 1대4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하고 해피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6가 무조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먹어라. 3와 6의 조합을 균형 있게 하라. 자, 여기서 잠깐 스몰 토크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사실 잘 못 느꼈어요. 영양제를 열 때부터 시작해서 먹을 때 비린내가 좀 느껴진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비린내 하면 또 홍지쌤이 과학적으로 여기저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알려줘 보세요. 제가 비린내 전문가는 아니지만 화학 물질이라고 본다면 또 이것도 화학적으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죠. 아, 그래요? 여기에 관여하는 몇 가지 화학 물질들이 있어요. 물고기가 생명을 잃고 부패하는 과정에서 미생물들에 의한 분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물질 때문에 비린내가 난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오메가3는 그거랑 좀 다릅니다. 원래 이 물질 자체는 인간이 느끼기에 약간의 비린내를 갖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메가3 보충제를 먹을 때 이거 비린내가 나는데 잘못된 거 아니야? 전혀 아니죠. 정상적으로 그 물질이 있기 때문에 된 되려 거고. 맞는 거네. 단지 역하기까지 하다. 그러면 산패될 수 있으니까 산소랑 닿지 너무 않게 역하면 보관하는 게 구토 중요한 거죠. 유발한다거나 막 이런. 오늘 오메가3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본 것 같아요. 사실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해도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유익은 한데 보시는 분들이 피곤해질까 봐 다음에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죠? 그래요. 다음에 또 나오시려고 다음이라니 아주 밑밥까지 고정을 먹어봐. 노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반고하려고 반고. 그럼 저희 과학이 있는 건강 토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